이번 차시에서는 미국 이민자 특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생 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1965년의 이민법 개정 이후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의 주된 출생 지역은 시기별로 그 흐름이 달라집니다. 먼저 1970년대 이전에는 유럽에서 출신한 이민자가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1970년대 이후에는 유럽계 이민자는 전체 신규 이민자의 약 30%로 감소하게 됩니다. 새롭게 남아메리카 등에서 출생한 이민자는 20%, 아시아계가 약 19%, 쿠바 등의 캐리비안계가 18%를 차지하며 이민자의 출생 지역이 점차 다양화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그 흐름이 다시 바뀌었는데 아시아 국가들과 멕시코에서 출생한 신규 이민자의 비율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계 이민자는 약 36%, 라틴 아메리카계 이민자는 약 31%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유럽계 이민자가 약 14%의 비율을 월등히 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라틴 아메리카계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2000년대까지 계속 지속되는데요. 1986년 이민개혁 및 조정법 제정에 의한 남미 지역의 불법 이민 억제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는 남아메리카계 신규 이민자는 전체 이민자의 약 절반에 가까운 48%에 이르며 특히 멕시코에서 출생한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이민자의 34%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미국의 경기 불황, 일자리 부족, 국경선 통제 강화 등의 이유로 불법 체류자 수는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출생 이민자 수는 현저히 줄어서 2013년 멕시코 이민자의 비율은 전체 이민자 수의 15%에 그치게 됩니다. 그 결과 라틴 아메리카계 신규 이민자는 28%로 감소한 반면 아시아계 이민자는 취업 영주권의 증가에 따라서 2000년과 2013년 사이에 신규 이민자의 비율이 약 30%나 증가하여 심지어 2013년에는 가장 높은 비율인 약 41%에 다다랐습니다. 두 번째는 인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규 이민자의 인종은 예상대로 이민자의 출생 지역 변화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백인이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는 남미와 아시아계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해 히스패닉이 전체 신규 이민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동양인이 백인보다 그 비율이 높아져서 약 20% 이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미계 히스패닉이 전체 이민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히스패닉 이민자의 증가 추세는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히스패닉 이민자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면서 2025년 43%, 2045년 37%가량, 2065년 3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동양인의 경우에는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55년부터는 히스패닉 이민자를 넘어서서 이민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백인과 흑인 이민자의 비율은 정체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써 향후 50년 이후에는 미국 내에서는 특정 인종이 주류로 남아있게 되지 않고 인종별로 비교적 균형 있는 구성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 및 연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기준 이민자의 남녀 성비는 49대 51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이민자들의 성별은 라틴 아메리카계 이민자가 증가하던 1980년대 이후에는 남성의 비율이 약 51에서 53%에 이르렀으나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대부분이므로 이들 숫자의 감소로 인해 여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연령은 18에서 44세이며 그 다음은 17세 이하의 아동입니다.
1965년의 이민법이 가족 결합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신규 이민자 중 아동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 30%에서 2013년에는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3년 당해 미국으로 정착한 신규 이민자의 중위 연령은 43.1세로 미국에서 출생한 내국인의 35.9세보다 약 7세가 더 많았습니다. 다음은 연령 및 성별 피라미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자 인구의 연령, 성별 피라미드의 형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의 인구 구성과 매우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첫째로, 많은 이민자들은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20세에서 54세 그 연령 그룹의 인구가 높은 수준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처럼 2021년에 이민자의 대다수는 20세에서 54세 사이의 성인이었습니다. 둘째로,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혼자서 스스로 이민하는 일은 드뭅니다. 성인 이민자들은 아이를 거의 혹은 전혀 동반하지 않고 이민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20세 이하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또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인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미국 출생 인구 추정치에 포함합니다. 셋째로,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은 늦은 나이에 이민을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미국 출생, 인구, 연령, 성별 피라미드에서 은퇴 연령 그룹인 65세 이상의 인구는 분명히 적은데요. 늦은 나이에 이민자 수가 적은 이유는 은퇴를 위해서 귀국하는 일부 이민자들의 수, 그리고 일부 나이든 이민자들의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출생지구 연령, 성별, 피라미드가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게 하고 미국 출생 인구의 피라미드와 크게 모양이 다르게 됩니다. 약 4,530만 명의 이민자가 2021년에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미국 출생 인구, 성별, 연령 피라미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베이비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57세에서 75세 사이에 있었으며 연령, 성별 피라미드에서 이 연령 그룹의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5년부터 1977년까지의 기간은 종종 베이비 버스트라고 불립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데요. 2021년에는 베이비 버스트 세대가 44에서 56세 사이에 있었으며 연령, 성별 피라미드에서 이 연령 그룹이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코붐 혹은 붐렛이라고 불리는 1977년부터 1988년까지에 발생한 현상은 그때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녀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들 자녀들은 2021년에는 33에서 44세 사이에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수준, 직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서 신규 이민자들의 교육 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5세 이상 성인, 중고 졸업자는 1970년에는 약 50%가량이었으나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77%에 이르렀습니다. 대졸자의 경우에는 1970년에는 약 20%가량이었고 2013년에는 약 41%로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이민자와 미국에서 출생한 내국인의 교육 수준을 비교해 볼 때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내국인이 90%로 이민자보다는 13%포인트 높았으나 대학 졸업자는 내국인이 30%로 이민자보다 약 11%포인트 낮았습니다. 또한 석사 이상 졸업자는 신규 이민자는 18%, 내국인은 11%로 이민자의 학력 수준이 약 7%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업에 있어서는 신규 이민자의 관리 및 전문직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2007년에는 이민자의 동직종 비율이
약 19%였으나 2013년에는 약 28%로 증가하였습니다. 관리 및 전문직의 경우에는 타 직업군에 비해 통상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데, 이는 일부 지역에서의 아시아계 이민자의 증가와 불법 체류자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구 소득, 빈곤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신규 이민자와 내국인 간의 소득 격차는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2013년 신규 이민자의 가구 중위소득은 약 4만 불로 내국인의 6만 1,000달러보다도 약 2만 달러 이상 낮았습니다. 미국 내 내국인과 달리 이민자의 가구 중위소득은 1970년대 이후 향상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가구 원수의 변화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출생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가구 원수가 점차 감소한 반면, 신규 이민자는 부양해야 할 가구 원수가 변화가 없거나 혹은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득 격차의 확대로 인해 빈곤 수준 역시 신규 이민자와 내국인 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빈곤선 이하에 해당되는 비율은 1970년에는 이민자의 약 18%, 내국인은 14%에 불과했던 반면 2013년에는 신규 이민자의 빈곤율은 증가하여 약 28%에 이르렀으나 내국인은 큰 차이 없이 약 1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미국 이민자들의 특성 및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미국 이민 정착 유형 및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